네, 잠겨있는 수익률을 해제하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도 함께 발굴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뭐 좋든 안 좋든 항상 대표님께서 가져와 주시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 또 순항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에 대한 AS 전략부터 세워볼 텐데 우선 데브시스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24%대 강세 최고가 기준으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기존에 이제 데브시스터들을 추천을 드렸을 때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 게임주를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신작 모멘텀만으로 가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확실한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흥행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하반기 이익 성장도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게임주뿐만 아니라 전체 섹터 내에서도 가장 이익 성장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정도 급증을 하면서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한 흐름들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주력 게임이죠. 쿠키런 킹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굉장히 수익을 잘 창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도 또 한 번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이제 신작 모멘텀이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븐 스매시가 이제 2025년도 하반기 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4분기 때 출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래도 한 4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이제 프로젝트 N이라든지 프로젝트 CC와 같은 또 한 번의 신성장 동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임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떤 회사들보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존의 목표가가 55,000원이어서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6,000원에서 47,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게임들도 성과가 좋지만 또 하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와 또 손절가 모두 다 상향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순항 중인 종목에 대해서 먼저 AS 리뷰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볼 텐데 첫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기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원전 쪽은 우리 대표님과 정말 여러 번 다뤄봤는데요. 원전 협력에 대한 결실을 끝내 맺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SMR 그리고 대형 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진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을지 그러한 부분들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원전주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항상 괜찮다, 잘 갈 거다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저 위로가 아니었던 것이 성과가 보여주고 있죠. 5월 달에는 이제 우진과 한전 KPS를 봐주셨고 방송 이후에 상승률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과 7월에는 성광밴드 두 번에 걸쳐서 봐주셨고 8월에는 무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주셨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이후에 상승률 두 자릿수대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일지 원전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원전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계약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지금 원전 관련된 MOU가 4건이 체결이 됐는데요. 관련된 기업들로는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첫 만남이고 첫 MOU이기 때문에 4건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협력에 관련된 MOU 체결은 더 많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에서 이제는 MOU 체결, 즉 협력 관계가 공고히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수주 계약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국내 원전주들은 계속적으로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과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주가는 역시나 계속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의 원전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기 정도 원전을 건설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원자로의 어떤 설계 또는 시공, 건설 쪽에서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뭐 유럽을 공략하건 아니면 자체적으로 미국 내 원전을 건설을 하건 우리나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프랑스 쪽과도 이제 경쟁 구도에 계속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점점 더 협력 관계가 더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둘이 합심을 해서 프랑스와 대결을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글로벌 수주 전쟁에서도 충분히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뭐 나머지 피어 그룹들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덜 흔들린 것 같아서 이쪽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수주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삼성물산도 이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삼성물산도 이제 MOU 체결을 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EPC 능력, 설계 시공 조달 쪽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글로벌 원전 쪽에서의 어떤 EPC 능력을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원전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특히 원자로를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조작을 한 다음에 제조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현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조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듈화 공법을 일단 가지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듈화 공법이 굉장히 많이 건설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쪽이고 앞으로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원전 시장에서도 이 모듈화 공정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 앞으로 굉장히 수주를 더 많이 따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듈화 시공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요.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품질도 균일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수주 경쟁에서도 역시나 시공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수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뉴스케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UAE의 원자력 공사, 스웨덴의 SMR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 SMR 기업들과도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계속적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볼 텐데 지주사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 봐야겠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법안과 관련해서 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배당 최고 수혜율을 35%에서 25%로 인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역시나 지주사로서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법령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굉장히 메리트가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주사가 갖고 있었던 가장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보통 지주사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 중에 주력이 뭐였냐면 이 자회사들의 이제 배당이었거든요. 네, 배당 수익이었는데 이미 법인세를 물리고 한번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주사가 다시 한번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려고 하면 또 배당 소스가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주사들이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그런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30% 최고 세율에서 25%로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겠죠.
지주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현금량이 더 늘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주주환원 정책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당 투자로서의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식에 더 매수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주사의 매력을 더 높일 수 있고 수급 유입가 들어와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들 살펴봤는데 그럼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라면 가격 밴드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6% 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고가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최고가였던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일단 18만 5천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고점 이후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상 좀 여유 자금이라면 그 이상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입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먼저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18만 5천 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1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조선입니다. 원전 다뤘으니까 조선을 다뤄봐야겠죠. 트럼프가 한국의 선박을 사랑해라고 말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HD 그룹주들 합병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여파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현대그룹과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미포가 이제 합병 이슈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오늘 좀 밀리고 있죠. 일단은 종속회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회피하시는 분들은 회피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좀 여유 자금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한번 수익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우리가 관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도 가장 기대감이 높았던 섹터였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또 이제 조선 쪽에서는 좀 약한 나라였잖아요. 네. 사실 뭐 기술력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였고 조선업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에다 손을 버리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쪽 조선업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이런 MOU 체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용사죠. 서버러스 캐피탈과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과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또 MOU를 체결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선 동맹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됐던 1,500억 원대의 이 펀드 조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 요소를 높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이런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조선 3사가 10년 만에 수장고 200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 때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이 무려 3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실적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까지도 보여주는 게 바로 조선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저가 선박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LNG 선박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 현대힘스 나와 있고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선박 블록과 항만 크레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 선박 블록 기업입니다. 지금 건설 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모듈 공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선박 블록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사실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모듈 단위로 쪼개서 이거를 현장으로 가서 일단 거기서 조립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과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조선이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박 모듈을 제작하면 미국으로 가서
현지 조선소에서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만 크레인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크레인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까지도 수주가 들어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 특히나 이 중국 크레인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 현대힘스의 기술력이 앞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현대힘스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팔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엄청 강하네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라서 출발해서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더 많이 올라서 목표가가 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요. 3만 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10% 더 추가해서 3만 3천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그리고 2만 원 손절가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